네, 이 특광을 자리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구미술문화대학의 학장으로 계십니다. 한국구미술협회 김종춘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인사 말씀은 구미술문화대학의 최동석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단골인 상하이박물관 서화부 주임연구원님을 초빙해서 중국 회화를 이해하고 감정하는 데 특강을 했습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단골인 교수님은 1965년 중앙미술학원 미술사론학과를 졸업하시고 상하이박물관 진열부원 그리고 연구원을 역임하신 중국 고수화 분야의 최고 감정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특강을 통해서 중국 회화의 이해와 감정에 깊이를 더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지금부터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한권인 교수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中国跟朝鲜跟现在的韩国都有很密切的往来，文化上有很多共同点，所以呢，我想通过今天的这个介绍，能够使对中国的古代文化有更清楚的、更这个系统的了解，对中国跟韩国之间的文化的交流和发展是有好处的。很谢谢大家能够来听这个介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기에 초대받아서 여러분 앞에서 중국의 회화 예술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훨씬 한국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어왔고 문화 공통점이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중국의 고대 문화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한중 양국의 문화 교류 발전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15세기부터 19세기, 즉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600년간의 중국 회화의 발전 상황과 간단한 개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각 시대 순서별로 작품들을 보여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을 생략을 하되 중요한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보충 설명을 하고요. 디테일한 부분은 실제로 작품을 보시면서 느끼시면 됩니다. 네, 일단 명대회화에 대해서 막간의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세기부터 시작해서 1240년까지 약 300년간을 저희가 명대회화로 오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유파가 나뉘긴 하는데요. 첫 번째 유파, 초기 유파죠. 궁정화파가 있습니다. 즉 황제의 부름을 받고 그 궁궐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린 그 화가들을 이야기합니다. 14세기, 15세기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화파는 이제 민간 화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궁궐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민간으로 들어와서 그림을 그린 그 화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가 대진과 오이 이 두 분입니다. 네, 그 옥문화파의 대표적인 화가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심주, 문쟁명, 당인 그리고 구영이 있습니다. 옥문화파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고요. 15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 이 명대의 그림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말기에는 이제 송강화파가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송강화파는 아시다시피 동기창을 중심으로 한 화가들입니다. 명대 상비가 그린 관우 금장도라는 곳입니다. 제 여기 초록색 보시면 관우이고요. 그 옆에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관우의 아들이고 지금 마지막에 기둥에 묶여있는 사람이 이제 조조의 고화 방덕입니다. 그 당시 이제 명나라 때는 관우를 굉장히 존경했기 때문에 관우에 대한 그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앞에 그림과 구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도를 보시면 이 그림은 가운데 소나무와 그 강에 떠있는 진만 딱 집중적으로 그려져 있죠. 근경을 굉장히 강조한 그림입니다. 앞에 그림들을 보시면 구도가 굉장히 잘 균형을 맞춰서 배치가 되어 있는 반면 이 그림은 굉장히 간결하고 여백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똑같은 궁전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这也是一个宫廷画家的松原贤清。
역시 궁정화가의 그 주단이 그린 송원한 금도라는 그림입니다. 我觉得这张画跟这张画就比较接近， 이 그림과 저 그림도 좀 비슷하죠. 所以我认为这张画呢也可能是。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저 그림도 명나라 때의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宫廷画家里面呢，还有画家呢是画花鸟画，这画花鸟画呢， 네, 이 그림도 궁정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예, 화조화입니다. 당시에는 화조화도 굉장히 많이 유행했는데 당시 화조화는 수묵화가 많았습니다. 즉 수묵 사이법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굉장히 빠르게 붓의 터치를 거칠게 해서 속도를 빠르게 그린 그림들이지만 새와 새의 큰 깃털과 연꽃을 보시면 굉장히 호방한 그런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跟李连同时的礼记也是这种风格。你看他这画的这个老鹰、石头， 이 역시 궁정화가 여기에 그 화조도입니다. 매가 있습니다. 큰 매가 중간에 있고요. 가장 왼쪽에 그림을 예. 보시면 그 그림과 이 그림이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이 화가 역시 이 화가는 굉장히 디테일한 것을 많이 살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새와 꽃잎 하나하나 다 살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왼쪽 그림과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这是应该是另外一个， 또 명나라의 또 다른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这也是比较写意的。画的青蛙，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중간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이 그림도 보시면 명나라 원로화가 두 분의 작품인데요.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묘사와 어떤 고사, 민간 고사 같은 것들을 듣고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명나라 아까 궁정화파가 있으면 민간화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화파의 대표자인 대진의 그림입니다. 대진은 그 절강성 함주의 대표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민간화파를 또 절강화파라고 부릅니다. 这张画他画的很，这个画的很非常繁复，高大的山，这是下水天，这现在在水地里，这个是栈道上走，还有宫廷，就表现的这种下水天在这个山野里边形成阶梯的。 이 그림을 보시면 그 굉장히 높은 산이 이어지면서 맨 아래에 보시면 이제 그 개울물이 흐르는데 거기 위에 이제 사람이 지나가는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울창한 그 숲과 거대한 그 산 속에서 인간이 이렇게 작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오위가 그린 작품입니다. 대진과 같은 민간화파이지만 대진과는 사뭇 다릅니다. 대진은 앞에서 보시다시피 그림이 안에 꽉 차여져 있어서 구도가 복잡하지만 이 구도는 굉장히 간결하고 앞부분만 지금 노인이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부분만 강조를 하고 있죠. 这是我画的一个八桥风雨，这跟戴金靠现那幅画，这是一样的，他是画的一个这个雪天下雪天。 이 그림은 또 5위의 태교 풍무도라는 그림인데 앞서서 우리가 대진의 그림에서 나타났던 높은 산이 있고 그 아래로 개울물이 흐르는 그런 그 소재가 비슷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강물이 보이고 아래 보시면 어민이 이제 고기도 잡고 여기에서 이제 밥을 먹는 듯한 그런 일상적인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간화파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생활 밀착형 그런 소재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 그림은 이제 오문화파로 들어와서요. 오문화파의 대표자죠. 심주의 여산고도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숲이 굉장히 울창하고 나무가 높게 서 있고 산이 굉장히 울창하고 이런 웅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그 스승님을 위해서 선물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스승님이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시라는 주의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이 그림은 앞에서 똑같은 화가의 그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릅니다. 이 혼자서 산책하는 사람이 보이죠? 이게 그 문인, 그 당시 이제 문인들을 대표하는데요. 문인의 어떤 그 여유자적한 그런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这是他放那个放在经历上，大心理上。 이 그림은 신주의 방대진 사태 전유 동상 도축이라는 그림입니다. 신주 같은 경우는 농촌의 그런 풍경들을 참 많이 그렸는데요. 이 신주 작품을 통해서 그 당시 강남의 중국 강남 지역의 아름다운 그런 풍경과 자연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你看这张照片很重要，你看这里边是他自己提的，这个提的是谁提的呢？这个是清朝一个叫乾隆皇帝提的，所以这件作品呢是进入到清朝的宫廷。 그래서 이 그림은 밑에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주가 직접 글을 써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그림이고 이 그림은 후에 청나라 궁전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好，这也是沈周的一张。 이 그림도 신주의 그림이고요. 이 신주의 제자이죠. 그 수제자인 문쟁명입니다. 또 오문화파의 중요한 인물이고요. 이분은 그 산수화를 많이 그렸는데 산수화 역시 웅장하고 울창하고 반복적인 그런 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这一件呢是这个文征明画的，文征明作品里面也表现文人的生活。 他跟他的学生儿子啊，到这个无锡，一座山上会山，从井里面把水调出来烧茶喝茶。 이 그림도 문쟁명의 그림인데요. 문쟁명은 문인을 소재로 많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안에 보시면 문쟁명과 아들과 뭐 학생들이 함께 이 숲으로 들어와서 여유자적하게 차도 마시고 그림도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이 그림은 또 이제 문쟁명의 그림입니다. 문쟁명의 그림에는 문인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위에 그림을 보시면 초당에서 이제 친구도 만나고 학생들과 함께 수업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그렸는데요. 문쟁명은 그림을 통해서 당시 문인들의 고상한 어떤 그 생활과 여유로운 모습들을 많이 담아냈습니다. 주신의 그림이고요. 주신 같은 경우도 이제 오문화파의 대가인데 소주에 또 유명한 그 화가입니다. 이 주신 같은 경우는 그림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화가고요. 이 그림 안에 보면은 이제 친구를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那么在苏州地区的木画家呢，木画派的画大部分都是文人，但是呢，为什么要介绍这个周成呢？因为这个周成呢，本来说两个学生釜山有名的，一个就是唐寅，一个就是仇寅。 소주 지역의 대표적인 화가들은 문인이 대부분인데요. 주신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런데 왜 주신이 이렇게 유명하냐? 그 수제자가 2명이나 배출이 됐기 때문에 수제자 덕분에 유명합니다. 당인과 구영이 그 수제자죠. 好，这是他的作品。 역시 주신의 작품입니다. 好，接下来我们就介绍唐寅。 네, 드디어 당인의 작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당인 같은 경우는 중국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떤 풍류적인 모습과 다양한 생활상을 많이 담았고요. 당인 같은 경우는 관련 작품도 많이 소개가 됐고 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인이 부채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옆에 새겨진 글귀가 이제 이 여인에 대한 어떤 이 작가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은 당시에 가을이었습니다. 가을인데 왜 부채를 들고 있을까? 그 이유는 더워서라기보다 날씨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그런 주변을 감상하면서 그런 감동과 그런 감동을 느끼고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그 여인이 계속해서 부채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앞에 그림과 똑같이 여성이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앞에 그림과 달리 앞에 그림은 조금 손이 가는 대로 그린 그림이라면 이 그림은 굉장히 공들여서 그린 그림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색깔 배합이라든지 채색이 훨씬 더 아름답죠. 이 당인의 산수화입니다. 근데 이 산수화의 분위기가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주신의 그림과 좀 비슷한데요. 그 이유는 이 당인이 주신의 제자였기 때문이죠.
이 그림 역시 당시의 그런 그 여유로운 삶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사람 두 명이 보이시죠? 친구입니다. 친구들 봄에 산에 가서 나무도 보고 물소리도 듣고 바람소리도 듣고 그런 유유자적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그림은 이제 오문화파의 네 번째 인물 구영의 작품인데요. 방보 인물책이라는 작품인데 그림만 딱 보셔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공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영의 선산육각도입니다. 你看画的非常工细，把它这个画出一个神仙的境界。 신선의 경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 도원 성경 도축이라고 해서요. 그 밑에 보시면 또 문인들이 이렇게 정말 도원에 있는 듯 유유자적한 삶을 보여주는데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청록색의 그림이고 굉장히 수려한 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름답습니다. 好，下面呢，我们看一些呢就比较快的。这个文征明跟沈周有很多学生跟他们学，所以呢，他们形成了一个很有势力的一个庞大的一个画家画派。 그 문쟁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这个文不仁呢，就是文征明的侄子。 문백인이라는 사람이 분인데요. 이 문백인은요 문쟁명의 조카입니다. 这个呢是文征明的一个学生，叫钱过。你看他的风格跟文征明很像。 전곡 그 문쟁명의 학생이고요. 그림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문쟁명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분위기가. 这个是文征明的学生，他画了花园。 진순이라고 문쟁명의 학생이고요. 또 주로 그 화조도를 많이 그렸습니다. 이 진순의 작품을 보시면 맨 위에 중간 그림이요. 개예요, 개. 개인데 굉장히 거친 붓터치로 자유롭게 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른 그림을 보시면 그 연꽃도 있고 또 밑에 그 꽃도 있는데요. 굉장히 자유분방함을 느낄 수 있는데 자유분방한 대신 그만큼 또 생동감이 넘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수묵사이 화파가 또 생겼죠.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서위의 작품인데요. 그 소재가 뭐냐? 포도를 그린 것입니다. 근데 포도 같지가 않죠. 가지와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녹목과 단목을 잘 활용을 해서 포도를 잘 형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굉장히 호방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서위의 화풍이 또 중국의 대사이 화풍이라고 새로운 화풍을 만드는 것입니다. 这也是他的花园画的。 이것도 서위의 그 화조도입니다. 这是画的，你看出，这是牡丹。 이게 목란꽃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요. 잘 모르셨겠지만 목란꽃을 그린 것입니다. 이 명나라의 가명이고요. 이 가명도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화파의 화풍을 그대로 답습을 했죠. 이것도 남영의 작품입니다. 그 명나라 말기 화가로 들어오죠. 동기창입니다. 동기창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산수화로 유명하고요. 근데 동기창 같은 경우는 문인화보다는 오히려 그 오나라의 동원이나 거연, 원나라 때 원사가 등 이런 화가들을 추종을 했습니다. 이 산수화를 보시면요. 동기창 같은 경우는 구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도 배치가 굉장히 균형감이 있습니다. 산이 있고 밑에 물이 있고 다시 나무가 있고 그래서 분할되고 합쳐지는 그런 구도를 중시했고 그래서 서로 그 안에 있는 소재 물체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도 동기창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구도가 안정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까이 있는 나무는 크기가 큽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나무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또 후방에 있는 산이 웅장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그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대응을 잘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동기창 같은 경우는 상당한 공헌을 한 화가인데요. 위에 보시면 이
서예가 쓰여 있죠. 글씨가 쓰여 있는데 이분이 이 서예 기법을 그림에 적용을 했습니다. 나무의 모습을 보시면 굽어졌다가 다시 펴지고 굽어졌다 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법이 서예 필치의 기법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因为董其昌他本人就是一个大学者， 왜냐하면 동기창이 유명한 서예가이기 때문입니다. 동기창 산하 문화에는 또 그의 그림을 이제 대신해서 그리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조우라고 해서 유명한 또 송강 화파 중에 하나겠죠. 네, 이 명나라 말기에도 주목할 만한 그런 화풍이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그림과 굉장히 다릅니다. 기괴한 모습을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이 말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화풍을 탈피한 새로운 획기적인 그런 화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最代表性的就是这个叫陈公说，这个呢是浙江诸暨的。你看他画的这个罗汉，奇形怪状，像外国人似的。那么画的这个呢，这个人呢也是很奇怪的。 이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이 진홍수라는 그 화가인데 그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사람의 얼굴이 조금 기이하다, 동양 사람 같지 않죠.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같은 그런 느낌이 주고 있습니다. 진홍수 같은 경우는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가장 이 사람의 주된 특징이 사람 인물이 머리가 크고 몸은 작고 말랐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인체의 어떤 선을 잘 그려내고 있죠. 这是他的，你看他画的一个梅花跟石头，都很强调这种线条。 이것은 진홍수가 그린 매화와 바위 그림인데요. 다른 그림과 달리, 다른 분의 그림과 달리 선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명나라 정훈봉의 삼교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공자, 밑에가 노자, 그 붉은 옷이 이제 불가의 그 석가죠. 그래서 세 가지 교가 함께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그 독특하고 심지어 기이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나무를 보세요. 나무를 보시면 선이 굉장히 굵으면서도 그 거칠다 이런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这个他画的是什么？他画的是释迦牟尼。 석가모니입니다. 가운데 있는 분이. 他在山里面去寻宝，这个也是。另外一个画家是冰，也是一个很，也是我们也是我叫变性，他画那个罗汉佛像。 오빈이라는 화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석가모니 불가와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을 넣었죠. 这是他画的这个山水，这个画的非常奇奇怪怪。 이 오빈이 그린 산수화인데요. 굉장히 기괴하다, 기이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这个山都是像云一样的，这个 산이 아니라 마치 구름이 흐드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这个境界非常奇怪。那明代晚期呢，还有肖像，就是画人物肖像也很有成就。这个是很有名的一个画，叫真情，画的一个肖像，这人物画的很像。 이 명나라 때는 인물화가 말기에는 인물화도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인물화의 대가인 증경입니다. 인물을 굉장히 세세하게 잘 살려냈습니다. 它是以线条勾轮廓、勾线结构，然后稍微加一点渲染，但人物的神气很不错。 보시면 선을 최대한 개입을 줄이고 선을 가지고 표현을 했지만 이 몇 가지 선만 가지고도 인물의 표정을 보시면 잘 묘사가 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명나라가 끝나고 청나라로 들어가는데요. 청나라의 그림은 명나라 비슷해서 어쩔 때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我们首先要介绍的呢是这个清代初年最有名的叫四王，就四个姓王的画家，王世民、王建、王辉和王元起。 네,
청초기에는 청초사왕이라고 해서 왕시민, 왕감, 왕휘, 왕원기가 있습니다. 이 청초사왕의 특징은요, 고대 작품을 잘 살렸다, 즉 옛것을 굉장히 잘 계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옛날 작품을 거의 모방 수준으로 잘 살렸고, 옛날의 전통 기법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잘 활용을 한 것이죠. 那这个呢，4王里边的是王世民，是年纪最大的。那这个王世民呢，他主要是学习这个元代的黄公望。 이 왕시민은 이제 청초 사왕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원나라 황공망을 계승을 했습니다. 왕시민은 황공망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황공망의 작품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작품은 대만에 한 점이 있었고 그 중국의 절강성에 한 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두 폭을 합쳐가지고 전시가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죠. 이 강남의 산수를 묘사한 작품입니다. 그 멀리 산이 보이고 가운데 구름이 끼어 있고 산들과 이 숲이 굉장히 울창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 왕시민과 왕감 같은 경우는 그 가정 환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왕시민의 그 조부는 왕시진이라고 해서 명나라 관리어였고 왕감 역시도 조부가 명나라 말기에 문호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안 모두 고대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계속 이런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초가 탄탄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왕휘가 이제 제3대 청초 사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서의 태창 사람입니다. 화가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화가시고, 근데 왕감과 왕시민을 만나게 되면서 왕감과 왕시민이 왕휘의 재능을 알아보게 되고 제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있는 그 소장품들, 고대 작품들을 보여주게 됐고, 왕휘는 그런 작품들의 장점들을 쏙쏙 이렇게 배워서 자신의 어떤 그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것이죠. 이 그림은 이제 황공망의 작품을 보고 그린 그림이고, 这张它是放北宋的李成的， 이 그림은 그 북송의 이승의 작품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它这些仿古的话都仿的，在技法上都非常的跟这些古代的画家是非常接近的。 비록 그 고대 화가의 작품을 모사한 것이긴 하지만 기법에서는 고대 화가에 못지않은 그 훌륭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4王里面最后一个是王元启，他是王世民的孙子。 그 마지막 4대 사왕이 왕원기로요. 왕시민의 손자입니다. 他呢是跟他的祖父一样，也主要是学黄公望。 할아버지를 따라 황공망을 배웠고요. 그 왕시민도 이제 할아버지를 따라서 황공망을 추종을 했는데 할아버지와 다른 것은요. 산을 묘사할 때 왕시민의 그 그림에는 산이 굉장히 평평한 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왕원기 같은 경우는 산이 우뚝 솟은 산도 있고 평평한 산도 있고 그래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화법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왕원기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목화, 그러니까 그 붓을 계속 몇 겹 덧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층층이 깊이를 더해서 그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기를 머금은 듯한 그런 촉촉하고 깊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력이라는 사람인데 오력은 상주 사람입니다. 중국 상주 사람이고 왕시민과 왕감을 배웠습니다. 이 청사왕 다음에 대를 잇는 사람이 청육가라고 해서 청육가의 대표자인 그 훈수평입니다. 화조도를 많이 그렸는데요. 이 그림의 특징을 보시면 어떤 스케치가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붓을 댔습니다. 붓을 대고 밑에 그림 보시면 잎을 아예 채색을 한 잎을 그리고 나서 가지를 이렇게 선으로 그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스케치가 없이 바로 그림을 그린 것을 몰골법이라고 하는데 몰골법의 창시자죠.
이 그림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밑그림이 없습니다. 스케치가 하지 않고 바로 붓을 댔기 때문에 훨씬 더 따뜻한, 똑같은 꽃이지만 훨씬 더 따뜻한 느낌과 좀 풍성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 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후수평 같은 경우는 청대 200년 동안 화조화에 있어서는 막강한 그런 공헌을 하고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그 청육가들이 몰골법에 대가했다면 다음으로는 청사승입니다. 그 네 분의 스님인데요. 홍인과 곤잔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강한 개성이 넘치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홍인 같은 경우는 청사승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요. 집이 안휘 사람이고요. 집이 너무 가난했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났을 때 그 징병이 됐다가 1년 만에 도망쳐서 산으로 그 기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된 케이스죠. 이 그림은 홍인이 그린 그림이고요. 황산을 그린 그림인데 보다시피 산이 깎아질 때 높게 있습니다. 황산의 그 우뚝 솟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황산이 소나무가 유명한데 아래 보시면 울창한 소나무를 묘사를 하고 있죠. 那所以呢，这些画家呢，就是都带有一定的这个自己的个人创造性。第二画家呢叫昆产，这是湖南长治人。 이들 화가는 다 이렇게 개성이 넘치는데 두 번째가 이제 곤잔이고요. 후난 사람입니다. 곤잔 같은 경우는 그 10몇 살에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그 전문적으로 불법을 공부를 하고 불교에 관해서 이제 많은 강연도 했고 나중에 이제 남경으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곤잔 같은 경우는 남경에 건너가서 많은 작품을 활동했기 때문에 그 남경이 많이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울창한 숲과 나무와 이런 묘사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게 그 물이 아니고 그 구름입니다. 그래서 산 중턱에 그 온몸에 흡사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작품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경이 예전에는 금릉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금릉 지역의 당시의 모습들을 잘 표현을 했죠. 이 그림은 매청인데요. 매청 같은 경우는 거의 황산에 주로 기거를 했기 때문에 황산에 관련된 그림이 많습니다. 황산, 천도, 청도, 궁도입니다. 주탑입니다. 주탑은 원래 강서 남창 사람인데요. 명나라 시기에는 그 관료를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청나라 들어와서 출가를 하고 스님이 되었고 불법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주탑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승려 생활을 하고 나서 다시 속세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부인을 맞아들이고 아이도 생기면서 남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림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고독하고 쓸쓸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주탑이 원래 귀족이었다가 평민으로 돌아와서 어렵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적인 심경의 변화들이 이제 그림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그림들이 보면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냉정하고 뭔가 어떤 기득권에 대한 어떤 반발심, 그 고독함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그 나뭇가지의 잎이 꽃잎이 하나만 쭉 올라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도 자신을 형상한 것이고 밑에 보면은 오리가 두 마리인데요. 오리 눈을 보시면 거의 눈동자가 하얀색이죠. 그것은 즉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뭔가 세상을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그런 자신의 어떤 심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바위 그림입니다. 굉장히 기괴하죠. 위에 두 마리 새, 위에 새, 밑에 새도 거의 형체가 잘 안 보일 정도로 기괴합니다. 그리고 바위가 오히려 밑이 작고 위에가 큽니다. 바위의 형상이. 그 이유는 현재 자신이 얼마나 처한 환경이 어렵고 불안정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적인 것들을 대변하는 것이죠.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석도입니다. 석도의 아버지도 원래는 명나라 귀족이었는데 청나라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어린 석도를 데리고 도망을 갔죠.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서 중국의 강서, 호남, 강서, 절강, 상하이를 돌다가 이제 무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这个画家到处地方很多，所以他的很多山水画呢，
都是对这个自然上学呢是有一种体会。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림에서도 다양한 그 산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其实上这幅画呢，就是他在黄山时候画的，他应该画的是黄山。黄山，你看黄山的这种峰峦起伏，这种景致呢，表现的很充分。 이 그림은 황산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고 황산에 있을 때 그렸기 때문에 황산의 어떤 그 높이 솟은 봉우리와 깎아진 그런 절벽들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 그림은 나중에 그린 그림인데 남경에 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보시면 중간에 정자가 있고 이 정자에서 물 보고 물소리 듣고 바람 소리 듣고 그런 그 장면들을 묘사했기 때문에 제목도 산수 천운도입니다. 이 청초사왕과 청초사승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왕들은요 고대 구도가 고대 기법을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해서 자신만의 것을 발전시켰지만 사승 즉 뭐 곤잔이나 홍인, 석도 같은 경우는 이들과 달리 개성적인 자신만의 어떤 구도들을 만들고 그림을 나타내고 감정이 잘 깃들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림은 석도가 안위성 화양산에 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당시에 그 화양산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요. 산세가 굉장히 험한 모습도 잘 그려내고 있죠. 그 말년의 석도는 양주에 머물렀는데요. 그래서 양주의 그림들을 잘 많이 그렸습니다. 그 양주 모습을 그대로 잘 살렸고, 뭐 양쯔강의 모습도 보이고요. 另外还有一批比较有创造性的画家，我们这叫精灵画家。那么这个龚协呢，就是精灵画家的一个最代表的画家。 그 금능 화가라고 이제 새로운 화파가 있는데 그 공현이 가장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능 화파이기 때문에 남경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요. 산이 높지가 않고 바위가 많이 보이고 숲이 그렇게 울창하지는 않지만 공기가 맑은 공기와 그런 정갈한 모습들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용현이 새로 만든 기법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층층이 겹쳐 있습니다. 층층이 겹쳐 있으면서 명암을 잘 살렸죠. 밝고 어두운 부분을 살리면서 굉장히 사시감 있게 나타내고 입체감을 많이 부각을 시켰습니다. 제로코피라서 그 이분이 만든 화풍인데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 나무나 바위가 있어도 입체감도 많이 살려져 있고 그 구도가 확실히 보인다는 것이죠. 금능 팔가 중에 하나인 던기입니다. 앞에 용현과 마찬가지로 남경의 모습을 많이 담았습니다. 这个就是樊起的听过八家之一。 번기의 천폭도입니다. 高澄也是八家之一。 고장 역시도 이 금능 팔가 중에 하나이고요. 高澄， 고장의 작품입니다. 这是吴鸿， 오홍입니다. 这中指松林生化， 국일의 송림승활도입니다. 这房间里面和尚跟和尚在谈，你看他这就很奇怪，他就在这个房屋前面的一排松树直升上去的，很特别的一个景致。 이 가운데 보시면 절 같은 게 이제 이 안에 이제 작가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 그림의 특징은 이렇게 평온한데 그 집 앞에 이 정자 앞에 소나무가 울창한 우뚝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뚝 솟아 있다는 것이죠. 这是谢僧的，也是金陵八下金陵三下。 사선 역시 금능 팔가 중에 하나이고요. 好，在清代中期的时候呢，这个我们要介绍的这是一个意大利的画家郎世宁，他是康熙的时候进宫，到雍正、乾隆年间的时候呢，画了很多的作品。 그 청나라 중기에는요 이탈리아에서 그 건너온 양생영이라는 그 중국 이름 양생영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강희제 때부터 청나라 옹정제까지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이 화가 같은 경우는 서양화의 기법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빛을 이용한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말을 많이 그렸는데요. 말을 보시면 굉장히 생동감 있고 입체감 있고 말의 어떤 말 근육도 잘 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까지 보신 다른 그림과 달리 이 양세형 같은 경우는 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반짝거리는 빛을 이용한 역광과 빛을 그대로 받은 부분들을 잘 살리고 있어서 더 입체감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那么也就是说，他在画马人物的时候呢，绘画性描写呢比较多的用一些西洋的这种技法，但是画石头、画地上小草的时候呢，比较多是用中国画的这种。 서양화와 중국화의 융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과 인물을 그릴 때는 서양화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바위나 기타 배경을 보시면 중국의 그림, 중국화의 그림을 잘 살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림은 이제 합 그림인데요. 합의 모습만 보셔도 중국 화풍이 아니라 서양 화풍이라는 거 알 수 있지만 대신에 나무라든지 밑에 땅, 바위 같은 것들은 중국 화풍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这个是很代表性的。 굉장히 단조로운 나왔습니다. 양세형의 그림이고요. 궁정화가인 냉매입니다. 청대에는 궁정화가도 서양화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똑같은 나뭇잎이라도 이 나뭇잎은 서양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토끼도 마찬가지입니다. 还有周一圭，这也是工艺画家，他是受到越南田影响，但有些技法上呢也有一些这个受到拉斯尼。 네, 그리고 9.19의 그림입니다. 9.19의 그림이고요. 9.19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신전의 그림인데요. 일본 화풍의 영향을 받았고 이분의 그림도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림을 보시면 약간 일본의 느낌이 나죠. 贾提先也是一个工艺画家。 장정석 역시도 당시 궁정화가였습니다. 焦秉真也是个工艺画家。 초병정 역시도 궁정화가였고요. 我们看他的这种书的画法跟传统的不一样，它都有点西洋化的这种关系。 보시면 서서히 화가들의 화풍에 서양 기법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扬州地的袁家，他擅长于画建筑。 원광의 그림입니다. 袁耀是他的儿子。 원효는 원광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으로 청나라 하면 떠올리는 양주 8개가 있습니다. 비록 8자가 붙었지만 8명만 유명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더 많은 화가들이 있는데 편의상 양주 8개라고 부르고요. 양주 8개 화가의 특징은 그림 속에 강하게 그 당시 어떤 현실감들을 잘 살렸다는 것이죠. 这个是叫华野，也叫华兴罗。那么他是福建人，后来到杭州居住。那么他的绘画呢，后来是到扬州卖画。 화암도 양주 8개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원래 항주에서 활동을 했지만 그림을 양주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화암 같은 경우는 공필법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즉 그 그림으로 밑그림을 약간 그리고 색깔을 입혔는데 굉장히 편하게 붓터치를 했고요. 또 채색 자체도 담백한 색깔로 자연스럽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법을 저희가 소사의법이라고 하죠. 那他也能够画山水画。 산수화의 모습입니다. 이 정섭이 양주 8개에서도 유명한 화가입니다. 대나무를 많이 그렸는데요. 자신의 그 모습들을 대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섭은 청렴한 관리로 유명합니다. 항상 백성들을 보살피는 관리고 예를 들면 수재라든지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국가는 열어서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지급해주던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고 나중에는 이제 쫓겨나서 그 그림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를 했죠. 이 대나무 그림을 보시면 그 대나무 줄기는 굉장히 가느다랗지만 꼿꼿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나무가 꼿꼿하게 서 있다는 것은 자신이 청렴하고 강직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양주 팔개의 화가들은요, 그 대나무나 난을 그리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화훼를 많이 좋아했고요. 구도가 앞에서처럼 다른 화가처럼 꽉 차지 않고 약간 여백이 있는 그런 구도들을 선호했습니다. 这李发义也是扬州画家的一个，你看他画的就是美画。 이방은 역시 양주 팔개고요. 매화 그림입니다. 이 양주 팔개는 매난국죽을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요. 그 고기패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고기패가 당시 이제 동북에 있던 사람인데 我们为什么要介绍这个画家呢？因为这个画家呢，他发明了一种画法。什么画法呢？他这个画呢，他是用手指头画的，手指跟指甲画的，他不是拿毛笔画的。 이 고기패를 제가 특별히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분은 붓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그렸습니다. 지도화라고 하죠. 那他这个不就是这个呢？就是我们称为叫指画，就指头画。 네, 那么是 지도화. 开创了一种新的画的风格。 새로운 화풍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这个是画家里边的王成，是福建人。 복건성의 황신이라는 또 양주 팔개 한 사람입니다. 他的线条非常匀，像线条一样比较潦草。 그 새와 뭐 풀그림이 뭐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그림 자체가 자연스러우면서도 흐드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高翔也是扬州画， 오상 역시도 양주 팔개입니다. 양주 팔개 이제 다음을 이은 강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산을 이 그림을 보시면 층층이 겹쳐져 있지만 중후한 그런 멋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画书 허곡 같은 경우가 이제 해상화파의 대표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그림이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这他画了螃蟹， 개 그림입니다. 개 그림. 这是他画的山水， 산수화를 그린 그림이고요. 他的画的仙鹤，菊花， 학과 국화가 소재가 들어가 있죠. 这是他的一个画册。 이것도 자파도 자파책입니다. 那在海上画派里面还有一个重要的画家呢是赵子杰，赵子杰他是 해상화파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조지겸인데요. 이 조지겸 같은 경우는 유명한 전각가이죠. 서예가입니다. 그래서 전각 기법과 서예 기법을 이 그림에 기록을 해서 그림이 굉장히 생동감 있고 자신의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 보시면 다른 화가들의 그 꽃그림과 달리요 큼직큼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큼직큼직하게 다 채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색깔이 진하고 선명하고 특히 서양 레드라고 해서 서양 레드의 색깔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另外呢，它一个特点呢，就是它这种线条呢，像就像刻图章一样，刻图章非常的刚劲有力，所以我们后来画史上称它为它是精神派画家。 그래서 이 선을 보시면 선이 굉장히 굵고 또 마치 뭔가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뚜렷한 컬러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这是他的这个画的山水画， 조지겸의 산수화입니다. 这是他的 이뭉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이 사람은 또 산항이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이뭉의 그림을 보면 그림 자체가 굉장히 그림이 장식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这是他的弟弟任兄，在苏州跟上海卖画的。 이뭉의 그 동생인 임본이 그린 그림이고요. 소주에서 그림을 많이 팔았죠. 그 이미는 해상화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이뭉의 제자로서 상하이에서 그림을 많이 팔았고 그림을 판 돈을 가지고 또 자신이 많은 것을 공부를 해서 소묘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이 그림은 그 주인공은요 나중에 소개할 오창석이라는 화가인데요 이미의 그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오창석의 모습을 정말 그대로 복제해 본 듯한 그림입니다.
그림이죠. 이 이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선배 작가들을 배운 것이 아니고 후에 이제 이몽을 만나면서 선배 작가들의 어떤 화풍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화풍이 조금씩 변하게 된 것이죠.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오창석 같은 경우도 유명한 서예가인데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서예가로서 자신이 익힌 뭐 예서체라든지 뭐 행서체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그림 자체의 그 개성이 많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연잎이 있고요. 연꽃의 그 가지를 보시면 굉장히 그 연꽃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 선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잎은 그 대신 굉장히 풍성하게 그려놨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구도가 굉장히 풍부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화꽃에 바위가 있는데 국화도 그냥 국화가 아니라 노란 국화, 흰 국화가 섞여져 있죠. 이 그림은 매화를 그린 그림인데 오창석이 굉장히 구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매화가요 거꾸로 늘어뜨려 있죠. 근데 위에 있는 매화도 늘어뜨려져 있고 밑에 있는 매화도 늘어뜨려져 있어서 양쪽의 구도가 잘 맞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도화 그림, 복숭아 그림인데 보시면 위에 복숭아도 많이 열려 있지만 가지가 축 늘어지면서 밑에도 복숭아가 땅까지 늘어뜨려져 있죠. 그만큼 구도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안에 뜬금없이 바위 그림이 있죠. 근데 바위가 작지도 않고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역시 위에 있는 복숭아와 이 바위를 그려놓음으로써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작가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오창석 같은 경우는 화훼도든 꽃그림이든 아니면 화조도든 막론하고 구도의 균형미가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 그림은 사실은 산소화가 주류입니다. 인물화도 있고 화조도도 있고 뭐 건축을 그린 그림도 있고 다양한 소재들이 많지만 명청 시대에는 주로 산소화가 주류였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송벽 고립도가 경매에서 아주 고가로 됐는데 그게 위장 논란에 의해서 말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송벽 고집도인가요? 제백석의 송벽 고립도. 这件作品呢是这样，咱们也不能说它假之类的，因为这件作品据我了解呢，它这个中间的一个苍蝇画的一个老鹰啊，站在一个树上面的，跟旁边的两副对联，它原来是分开，它不是一块的，它后来呢就是后来的一个这个收藏家呢，这个后来到拍卖行去以后呢，他把它配起来。 中间一个老鹰，旁边两副对联，然后这个苍蝇上，这副老鹰上面呢，它有一个题款，所以他画给谁呢？他说主席，送给主席。那么这张画是好像18年不17年画的，这个主席是谁呢？这个主席是蒋介石，不是毛泽东。所以这件作品，他们认为这个是画给蒋介石的，所以当时拍的时候就拍到了。 天价，好像拍到2.5个亿人民币。那么拍了以后呢，再介绍啊，我讲完。拍了以后呢，很多人呢就说这个是假的，啊，这个书法也假，画也不真之类的，大家就议论纷纷。但是据我知道的，这个买下来的这个人呢，他没有付钱，东西还在那。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그림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그림의 사연은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큰 폭의 그림인데 중간에 매가 있고 양쪽에 이 화훼가 있는 그림인데 아마 매 그림만 따로 떼서 뭐 그 주석에게 선물한 그림이다라고 해서 유명해지고 값이 이제 천정부지로 솟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주석은 모택동한테 준 게 아니라 장개성한테 그 선물한 그림이라고 알려지면서 경매가가 약 2억 5천위안까지 이제 치솟았던 그런 그림인데요. 사실은 이 그림에 대해서 진위 여부는 아직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还有他一个问题是，在中国有没有我们可以什么信赖的鉴定机构？
다시 뜯어 엎드려. 这个呢是这样，就是说政府的鉴定机构呢，它有这么一个比如说国家文物鉴定委员会，那我就是这个鉴定委员会，但是呢，他对社会是不鉴定，他只负责给那个博物馆鉴定。那么接下来呢，就是社会上有很多他们自己成立的鉴定机构，但是呢，这个现在很难说哪一个是具有权威性的。那么鉴定人员呢，在社会上也是有高有低的，也有些高手，也有些呢，这个是水平不是很高的，也加在里边这个一起鉴定的。你说是你哪一个是属于可以确认它是鉴定上是具有这个很高水平，我现在也说不出来，因为真正的鉴定机构只有一个，就是国家文物鉴定委员会，但是它是不对社会鉴定。 네, 뭐 굳이 어느 감정기관이 가장 신뢰할 만하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정부 산하의 그 감정위원회가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에서 많은 사립 그 감정기관들이 많은데요. 이 사립 감정기관에는 정말 전문가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위자들의 그 감정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속해 있는 감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박물관에 소장된 작품만 주로 감정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경매에 나오는 작품까지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한 곳만 딱 꼽으라면은 유일하게 한 곳은 제가 속해 있는 감정위원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좋은 그림들 많이 보셨죠? 네. 눈이 오늘 호화스럽습니다. 진짜.